자, 답답한 새 도시에 모여 살던 후보댐 건설 노동자들은 심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말이 되면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어서 다들 차를 몰고 라스베가스로 와서 술과 도박을 즐깁니다.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렇게 술에 찌들어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다가 월요일 아침이 되면 부랴부랴 차를 몰고 공사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곤 했죠. 첫 삽을 뜬 후보댐은 5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1936년 마침내 무사히 완공을 하게 됩니다. 댐 완공 후에 이제 풍부한 전력을 우리 라스베가스 시는 조달받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후보댐 건설과 도박 합법화를 계기로 매일 밤 불야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라스베가스에 큰 변혁을 불러일으킬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가 누구일지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죠? 폭행, 강도, 납치,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잔인한 킬러로 이름을 날린 벤자민 시겔입니다. 벤자민 시겔.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벤자민 시겔 이분의 그 일대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도 있거든요. 아마 제목 얘기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벅시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아마 보시지는 않아도 맞아. 들어본 적은 있는 맞아요. 제목일 거예요. 맞아요. 상당히 명작인데, 근데 왜 벽시라고 하냐면 이제 벌레만도 못한 놈, 벌레 같은 놈, 그 벌레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놈 이런 얘기 이제 하도 나오니까 그게 별명처럼 벅시라고 불렀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본명은 벤자민 시겔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벅시 시겔로 더 많이 알고. 아 근데 사실 별명이 벌레 같은 놈이면은 말 다 했죠 뭐. 그러니까 뭐 워낙 뭐 잔인무도한 뭐 살인 청부업자였으니까. 교수님, 벤자민 시겔은 어떻게 라스베가스에 주목하게 된 건가요? 왜냐하면 마피아들은 이제 금주법 시대에 이제 밀주를 팔고 막대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해 금주법이 폐지됩니다. 더 이상 밀주를 팔 수 없게 되자 눈을 돌린 것이 바로 도박. 카지노 산업이었습니다. 큰 돈이 움직이는 데는 항상 그렇죠, 몰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예. 관심을 그래서 벅시 시겔은 미국 서부를 접수하기 위해 모든 것이 허락된 도시, 환상의 도시인 라스베가스를 보고 이제까지 없었던 초호화 카지노 리조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벌레가 들러붙었네요. 어떻게 보면. 벅시 시겔은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부지를 매입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피아 조직에 자금을 가져다 쓰렸는데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100만 달러면 될 것 같던 공사비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최종적으로 65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호텔 하나 짓는데요? 이상한데? 마피아의 어마어마한 검은 자본이 투자된 벅시 시겔의 호텔은 드디어 1946년 12월 26일 플라밍고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플라밍고. 벅시 시겔이 호텔을 지을 때 가장 공을 들인 곳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였을까요? 카지노. 예,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몇 걸음만 가면은 카지노 시설이 바로 들어선 거예요. 로비에 들어선 사람들은 누구나 카지노 한 번쯤은 거쳐갈 수 있도록 전략을 짠 것입니다. 대단하다. 약간 그러니까 가다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PC방에서 누가 라면 먹으면 먹고 싶은 것처럼 약간 그렇게 해놓은 아니 가다가 뭐 그래 들릴 것 같아요. 그렇지.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번씩 그냥 하는 거야. 할 수밖에 목적은 없게. 목표는 뷔페 식당인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우. 맞아. 이전처럼 어둡고 좁은 공간이 아닌 넓고 개방된 모습이죠. 완전히 지금 양성. 라스베가스 호텔을 보면 대부분 이런 구조입니다. 맞아요. 그 시초가 바로 플라밍고 호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시발점이 됐구나. 멋있다. 벅시 시겔이 카지노에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했을 거를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카지노가 없는 게 좀 있죠. 없는 거. 예, 창문, 시계, 시계. 거울이에요. 창문을 없앰으로써 사실 시간을.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낮밤을 모르잖아요. 시계도 시간을 모르는 거죠. 시계는 현대에도 카지노 사업장마다 사람들을 도박에 몰입하게 하려는 연구가 정말 계속되는데 이런 전략을 라스베가스에서 처음 시도했던 게 바로 벅시 시겔이었던 겁니다.
야 교수님 그러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카지노 호텔을 뭐 이렇게 완벽하게 다 해놨으니까 뭐 이건 뭐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안타깝게도 어? 처참히 실패하고 맙니다. 예?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호텔을 오픈식을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대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전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집니다. 아하, 오픈 전날이요? 오픈 전날. 어. 그래서 비행기도 결항되고 어허. 장거리를 운전해 오려는 이 사람들도 일정을 포기하면서 예약 취소가 빗발칩니다. 그러다 보니 오픈식은 아주 썰렁하게 됐고 그 여파로 이후에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지는데 대체 어떤 일인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죽었네. 벌레가 죽었어. 아이고. 아이고. 저 실제 사진이에요? 아이고. 저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입니다. 오우.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죠. 아유 저 다 만들어 놓고 너무 저렇게. 끔찍해. 어우야. 자, 플라밍고 호텔을 오픈한 지 6개월쯤 된 어느 날 벅시 시겔이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그런데 벅시 시겔이 사망하고 20여 분이 지난 이후에 플라밍고 호텔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누굴까요? 다른 마피아들입니다. 아하. 이들은 벅시 시겔의 죽음으로 호텔을 장악하고 경영권을 받게 됩니다. 누가 왜 죽였는지 여전히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벅시 시겔은 라스베가스 발전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피아들은 1950년대 라스베가스에 개장한 데저트 인 호텔, 샌즈 호텔, 듀운즈 호텔 등에 더해서 더 많은 대형 카지노 호텔들을 오픈합니다. 당시 마피아들이 라스베가스에서 걷어가는 돈이 하루에만 얼마 정도 됐을까요? 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루예요? 하루에. 라스베가스의 카지노가 과연 어떤 전략으로 돈을 벌어들였는지 그 비밀을 살짝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지노는 그 설계 단계부터 심리학자와 수학자까지 동원된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온갖 수싸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와. 때문에 손님들은 카지노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교묘히 계산된 트릭에 빠져들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도를 하나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사기극인데 그러면 이거. 예, 이것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벨라지오 호텔의 내부 지도입니다. 분수쇼 유명한 데 아니에요? 네, 분수쇼. 아주 유명한 호텔이죠. 카지노 구역이 보이죠? 네. 자, 이게 지금 카지노 구역입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저게 지나가란 얘기죠. 맞습니다. 이 정문인데 만약에 내가 쇼핑하다 보면은 하려면은 필연코 어떤 구역을 지나갑니까? 카지노를. 카지노 구역을 지나가야 아하. 됩니다. 저기 명품백 사러 들어갔다가 카지노에서 돈 다 잃고 그러니까 백 못 사고 나오는 명품 거예요. 숍 가기 전에 다 잃죠. 다 잃고. 근데 또 웃긴 건 카지노에서 돈을 따도 가서는 또 사는 거야 결국엔. 안 살 것도 사고 다시 돌아오다가 또 나오다가 다 잃고 또 할고 나와죠. 또 넣고. 네. 아. 동선을 아주 기묘하게 짰네요. 예. 모든 것은 카지노로 통한다. 이게 라스베가스 카지노 호텔의 기본적인 설계입니다. 게다가 가는 길에 대부분은 슬롯 머신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미로처럼 만들어서 헤매게 만듭니다. 그래서 카지노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일단 카지노에 들어서면 뭐 술이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요. 근데 그걸 공짜로 좋아하면 사실 안 됩니다. 여기서 트릭이 있거든요. 카지노장은 냉방을 더 세게 틀어서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고요.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고 시기가 몸 안에 빨리 퍼지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이런 전략들이 많은데 또 다른 뭐 손님을 홀리는 전략이 더 있을까요? 물론 있죠. 물론 있죠. 라스베가스 카지노가
수익을 올리는데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팅하는 큰 손들이 있을 거예요. VIP들. 그 큰 손들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 라스베가스에서는 1회 베팅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고객들을 하이롤러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잡기 위한 물밑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하이롤러는 라스베가스 카지노 손님의 단 5% 정도인데 카지노 전체 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얼마나 큰 정말 큰 손들입니다. 손이 그래서 하이롤러가 라스베가스까지 편안히 올 수 있도록 무료 항공권, 또 호텔 리무진이 제공되는 건 기본입니다. 심지어 하이롤러 한 명을 전담하는 전문 집사까지 붙여줍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집사가 다 알아서 해결해줍니다. 만약 내가 규현 씨 공연인데 표가 없어. 그러면 집사가 무조건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왕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하이롤러들의 삶이란 저런 거군요. 특히 이 MGM 호텔에선 하이롤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마어마한 혜택을 내놓게 되는데 바로 전세기를 운영하는 거죠. 한 항공기에 한 33명의 승객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라스베가스까지 날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세도 씨 하이롤러들이 쓰는 돈 도대체 얼마 정도 쓰는길래 저렇게 사실 뭐 다 틀리겠지만 예전에 호주 최대 부자이자 미디어 재벌인 게리 패커 씨는 대표적인 하이롤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탄 3일 만에 쓴 돈이 2천만 달러. 2천만 하나로 달러. 음. 한 260한 5억 되는 거죠. 달러요. 그래서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좀 뉴스가 됐었는데 보통 블랙잭을 한 번 할 때 최소 뭐 10달러, 10,000원 조금 넘는 돈으로 베팅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한 번에 최대한 6억 정도 베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쓰니까 저 정도의 특급 그렇죠. 서비스를 해주네요. 그 정도 배려를 하죠. 재밌네. 그런데 카지노를 중심으로 라스베가스의 몸집이 점점 불어나자 이 도시의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미국의 자본가들입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라스베가스는 마피아의 검은 돈 대신 기업의 경영 자금이 투입되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자본가들은 라스베가스를 세계 최대의 환락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색다른 원동력을 내세우는데 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쇼. 오만석 씨, 이때 그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자본가에는 누가 있어요? 그 아는 분 한 분 있는데 그 미국의 아주 괴짜 억만장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름이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석유를 채굴할 때 쓰는 그 큰 거대한 그 드릴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셨는데 이분이 라스베가스를 찾은 딱 4년 동안 호텔을 아주 쓸어 모으셨는데 그 스트립 거리의 수익의 전체 3분의 1을 장악을 하셨대요. 그래서 라스베이거스를 사업가 중심 도시로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 본격적으로 자본가들의 자본이 투입되면서 가장 먼저 바뀌게 된 건 뭘까요? 예, 먼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이 올스타들의 독점 공연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하. 당시 라스베가스에선 라스베가스 호텔에선 손님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네온산 광고판에 이제 스타들을 이름을 올리고 이제 경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4주만 있으면 제3세계 국가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타를 데려올 수만 있다면 큰 돈을 지불했죠. 이때 라스베가스 호텔 공연계를 꽉 잡는 인물이 바로 배우 겸 가수인 프랭크 시나트라입니다. 당시 샌즈 호텔은 My Way, 또 Fly Me to the Moon 등을 부른 세계적인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를 모시기 위해 10만 달러 계약금을 줍니다. 현대 가치로 약 14억 원 출연료를 지불했죠.
게다가 호텔 뭐 숙식은 물론 무료이고 하루 카지노 이 게임비로 하나로 약 4,100만 원에 해당하는 칩을 또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겁니다. 이 공연이 성사되면서 프랭크 시나트라는 무려 13년간 샌즈 호텔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의 공연을 시작으로 라스베가스는 카지노 호텔 중심지에서 엔터테인먼트의 메카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화려한 이면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먼저 짚어볼 것은 바로 휘황찬란한 도시 아래 자리 잡은 노숙자들입니다. 라스베가스는 2020년부터 노숙자 단속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길거리에 그냥 앉아 쉬거나 숙박을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법에 의해 거리에서 쫓겨난 노숙자들은 과연 어디로 피할까요? 이 영화에 나온 거 아니야? 어둡고 습한 배수구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스스로를 두더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이 법망을 피해 홍수를 막기 위해 건설한 이런 빗물 배수구에 자리를 잡고 사는데 한 1,400여 명이 이렇게 노숙자로 살고 있습니다. 냄새 날 거 아니야. I felt I could handle it, the situation. And it was obvious, that I couldn't, but then, that's, the older you get, time seems to go by so fast. Actually should get into sports betting because why? Because there is a good, you can, if you're knowledgeable enough, make money. 대부분 도박으로 가진 걸 전부 잃은 사람들이 도박으로 재기할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게 어떤 별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한 푼 생기면 또 도박한다니까요? 지상 세계로 올라가서 슬롯 머신에 넣어놓고 또 금방 돈을 잃고 다시 지하 세계로 그러니까 돌아갈 뿐입니다. 악순환이네. 또한 라스베가스는 미국의 자살 수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아하. Mental health illnesses and suicide rates continue to rise across the country. Nevada is ranked the 8th worst state in the country for access to mental health care. 유흥과 도박의 도시다 보니 거금을 잃고 투신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대부분의 호텔은 창문을 열 수 없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씁쓸한 현실을 반영한 모습이죠. 이세돌 씨,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도박에 빠지는 심리 뭐 때문일까요? 글쎄요, 좀 알기는 어렵지만은 도박 같은 경우에는 바둑과는 좀 다르겠죠. 바둑은 정말 실력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바둑은 완전히 실력이고. 도박 같은 경우는 완전한 실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 운을 또 과시네요. 내가 하면 되지.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잃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거든요.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과신하면서 그것에 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카지노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한 번만 해봐도 오는 사람들 돈 퍼주려고 카지노를 내가 운영하겠어요? 돈 당연히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라스베가스를 보는 시각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크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꿈과 희망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죠. 분명한 것은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집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미국 자본주의의 명암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미국인들의 욕망을 엿볼 수 있는 가장 미국적인 도시가 라스베가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스트립 거리의 화려한 네온 사인과 함께 빠르게 성장한 라스베가스가 앞으로 그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